여러분, 삼성전자를 볼 때 이제 HBM 이름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AI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어떤 회사에게는 원가 폭탄이고 어떤 회사에게는 가격 협상력입니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 PC를 만드는 회사,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부담입니다. 부품값이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부족해지고 고객사들이 미리 물량을 확보하려고 움직이면 삼성전자는 다시 가격 협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를 보면서 답답했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HBM에서는 SK하이닉스가 앞서간다던데,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삼성전자가 아직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던데, 삼성전자가 정말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맞나? 이런 의심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HBM 하나만 놓고 볼 게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메모리 전체에서 공급자 우위가 다시 살아나고 있느냐입니다. D램, 낸드, 서버 메모리, SSD, 그리고 고부가,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까지 이 전체 흐름이 삼성전자에게 다시 유리하게 바뀌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AI는 모두에게 호재가 아닙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커지면 엔비디아가 좋다, HBM이 좋다, 데이터 센터가 좋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AI 때문에 누군가는 돈을 더 벌고 누군가는 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빅테크가 AI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GPU를 삽니다. 서버를 깝니다. 메모리를 대량으로 확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발합니다. 그러면 메모리 회사들은 생각하겠죠? 이제 굳이 낮은 가격에 팔 필요가 없네. 고객사들이 먼저 물량을 달라고 하네. 고마진 데이터 센터 제품의 생산 능력을 더 배정해야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스마트폰 회사나 PC 회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전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가격에 메모리를 사서 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가 메모리 물량을 빨아들이면 스마트폰과 PC, 자동차 쪽은 메모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구하더라도 비싸게 사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가 올라갑니다. 원가가 올라가면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마진을 줄이거나, 둘 다 부담입니다. 그래서 AI는 모두에게 호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원가 부담이고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 회사에는 가격 협상력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여기서 봐야 할 건 메모리 가격이 올랐다는 말 자체가 아닙니다. 가격이 왜 오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재고가 부족해서 오르는 가격인지,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라는 구조적인 수요가 생겨서 오르는 가격인지 봐야 합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일시적인 가격 상승은 오래 못 갑니다. 잠깐 부족했다가 공급이 풀리면 가격이 다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서버를 늘리고 빅테크가 장기 계약으로 메모리 물량을 잡고 고성능 메모리와 서버용 제품이 계속 부족해지면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닐 수 있습니다. 메모리 시장의 힘이 구매자에서 공급자로 넘어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객사가 이 가격 아니면 안 사요, 이렇게 말할 수 있던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처럼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몰리면 메모리 회사들이 이 가격 아니면 물량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생깁니다. 이게 가격 협상력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 협상력이 살아나야 삼성전자의 실적 구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D램부터 봐야 합니다. D램은 컴퓨터와 서버가 일을 할 때 작업 공간처럼 쓰이는 메모리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책상 같은 역할이에요. 책상이 넓으면 여러 자료를 펼쳐놓고 일하기 편하죠. AI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처리하고 모델을 돌리고 사용자 요청을 빠르게 처리하려면 메모리 작업 공간이 필요합니다. AI 모델이 커지고 추론 요청이 늘어나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커질수록 서버 D램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D램 공급자입니다. HBM 하나만 놓고 보면 SK하이닉스와 비교가 강하게 나오지만 D램 전체로 보면 삼성전자의 존재감은 여전히 큽니다. 그래서 AI 수요가 HBM에만 머무르지 않고 서버 D램까지 밀어올리면 삼성전자에게는 더 넓은 기회가 생깁니다. 이게 오늘 봐야 할 부분입니다. 낸드와 SSD도 같이 봐야 합니다. AI는 계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추론하고 다시 불러오고 학습하고 추론하고 결과를 쌓아야 합니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SSD와 NAND가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AI를 이야기할 때 GPU와 HBM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AI 서비스가 실제로 커지면 데이터가 계속 쌓입니다. 기업들은 고객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고 AI 모델 학습 데이터도 보관해야 하고 서비스 로그도 쌓아야 합니다. 이게 모두 저장 장치 수요와 연결됩니다. 삼성전자는 NAND와 SSD에서도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커진다는 건 삼성전자에게 HBM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버 D램, NAND, SSD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만약 D램 가격이 좋아지고 NAND 가격도 같이 살아나고 데이터 센터용 SSD 수요까지 붙는다면 삼성전자 실적의 폭은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품 믹스입니다. 제품 믹스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싸게 파는 제품이 많으냐, 비싸게 팔 수 있는 제품이 많으냐의 차이입니다. 같은 메모리 회사라도 저가 제품을 많이 팔 때와 고부가 데이터 센터 제품을 많이 팔 때는 마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식당으로 비유해 볼게요. 하루 종일 김밥만 팔아도 매출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비싼 코스 요리를 안정적으로 팔 수 있다면 남는 돈이 달라지겠죠? 반도체도 비슷합니다. 일반 소비자용 메모리보다 데이터 센터용 고부가 메모리가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AI 수요가 커질수록 메모리 회사들이 고마진 데이터 센터 제품에 더 집중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물량을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어떤 제품을 어떤 가격에 팔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AI 때문에 고부가 메모리 비중이 올라가면 삼성전자의 이익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회사들이 부담을 받을까요? 스마트폰, PC, 자동차, 가전, 통신 장비처럼 메모리를 사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은 메모리가 원가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제품을 만드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소비자에게 그 비용을 모두 전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가격을 너무 올리면 소비자가 안 살 수 있고, PC 가격을 너무 올리면 교체 수요가 늦어질 수 있고,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격을 올리거나 마진을 포기하거나. 이게 AI가 만든 새로운 압박입니다. AI가 데이터 센터 쪽에는 투자를 밀어주지만 소비자 전자 쪽에는 원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AI 수혜주만 볼 게 아니라 AI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는 기업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 관점이 있어야 시장이 더 넓게 보입니다. 삼성전자에게는 이 흐름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다고만 보면 안 됩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모든 게 바로 실적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실제로 더 많은 이익을 내려면 몇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먼저 수요가 계속 강해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일시적으로 과열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가 계속 서버와 저장 장치에 돈을 써야 합니다. 그 다음은 공급 조절입니다. 메모리 회사들이 갑자기 공급을 너무 많이 늘리면 가격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가 무리하게 공급을 쏟아내지 않고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생산 능력을 배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자의 제품 경쟁력입니다. 서버, D램, NAND, SSD, HBM까지 고객사가 원하는 품질과 물량을 맞춰줘야 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도 팔 수 있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돈이 됩니다. 여기서 수율 이야기도 다시 봐야 합니다. 수율은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돈 이야기입니다. 제품을 100개 만들었는데 정상 제품이 70개 나오느냐, 90개 나오느냐에 따라 회사가 벌 수 있는 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장비, 같은 인력, 같은 시간, 같은 공장을 쓰는데 정상 제품이 많이 나와야 이익률이 좋아집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는 가격이 높을 수 있지만 그만큼 고객사 기준도 까다롭습니다. 성능, 전력 효율, 발열, 안정성, 공급 일정까지 맞춰야 합니다. 수율이 낮으면 좋은 가격을 받아도 비용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수율이 올라가면 같은 수요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AI 메모리 가격 상승의 수혜를 제대로 받으려면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수율, 제품 믹스, 마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걸 공장으로 비유하면 더 쉽습니다. 손님이 몰려옵니다. 주문도 비싸게 들어옵니다. 예전보다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분량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문은 많은데 실제로 팔 수 있는 정상 제품이 적어집니다. 재료비는 들어갔고 전기료도 썼고 인건비도 나갔는데 팔 수 있는 물건이 적으면 남는 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정상 제품이 많이 나오면 같은 공장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게 수율입니다. 삼성전자에게 지금 중요한 건
메모리 가격이 오른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그 오른 가격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얼마나 높은 마진으로 가져오느냐입니다. 그게 실적을 바꿉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같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시장은 삼성전자 혼자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글로벌 메모리 공급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세 회사가 어떤 식으로 생산 능력을 배분하느냐에 따라 가격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에서 강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마이크론도 AI 메모리 쪽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들과 경쟁하면서 V램, 램드, SSD, HBM 전체에서 다시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경쟁이 가격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수익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느냐입니다. 과거 메모리 업황은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쉽게 무너졌습니다. 이번 사이클이 다를 수 있느냐? 시장은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과거 메모리 사이클과 지금의 차이를 봐야 합니다. 예전 메모리 사이클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PC가 많이 팔리고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고 서버 투자가 늘어나면 메모리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호황과 도황이 반복됐죠. 그런데 지금은 AI라는 새로운 수요가 붙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서버보다 더 많은 연산과 더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빅테크는 단기 주문만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려고 움직입니다. 이게 과거와 다른 점입니다. 만약 장기 계약과 선정 경쟁이 계속 이어진다면 메모리 가격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재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급이 너무 빨리 늘어나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을 볼 때 수요의 지속성과 공급 조절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와도 연결해 볼게요. 삼성전자가 오르려면 뉴스가 좋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적 추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고부가 제품 비중이 올라가고 수율이 좋아지고 서버용 제품 매출이 늘어나면 증권사들은 실적 전망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도 삼성전자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만 늦은 회사가 아니라 메모리 전체 가격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 아닌가? 낸드와 SSD까지 좋아지면 이익 폭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 AI가 고성능 메모리만이 아니라 일반 서버 D램까지 밀어올리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주가는 이런 질문이 숫자로 바뀔 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점은 단순합니다.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건 HBM 이름 하나가 아니라 메모리 전체의 가격 협상력입니다. 외국인 수급도 여기서 다시 봐야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감정으로 사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흐름을 보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 사이클을 보고 D램과 낸드 가격을 보고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주가 흐름을 보고 미국 금리와 달러를 보고 원화 환율을 보고 한국 반도체 ETF 비중까지 봅니다. 만약 외국인이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계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모리 가격은 올랐지만 공급 과잉 우려가 다시 커지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둔화되고 환율과 금리가 부담이 되면 수급은 조심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만 보면 부족합니다. 며칠 이어지는지, 높은 가격에서도 받아주는지, 기관과 같이 들어오는지, 반도체 전체로 돈이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아무 가격에 따라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산업과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진입 자리도 다릅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는 건 좋은 재료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 있다면 그 좋은 재료가 일부 반영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봐야 할 건 가격과 수급입니다. 삼성전자가 높은 가격 위에서 버티는지, 거래량이 붙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오는지, 반도체 전체로 돈이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뉴스 제목만 보고 급하게 따라가면 좋은 종목에서도 힘든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은 방향입니다. 매수 자리는 따로 봐야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 전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무조건 간다,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바뀐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를 볼 때 HBM 경쟁에서 늦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 걱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메모리 전체 가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메모리 물량을 빨아들이고 고마진 서버용 제품 수요가 늘고 소비자 전자와 자동차, PC 쪽은 원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메모리 시장에서 공급자 우위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흐름을 제대로 가져오면 D램, 낸드, SSD, 서버 메모리에서 실적 회복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볼 때 HBM 하나만 놓고 끝내면 안 됩니다. 메모리 전체의 가격 사이클을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코스피 흐름도 연결됩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에서 비중이 큰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코스피 전체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만 보고 끝내면 흐름이 좁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이 진짜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 후공정, 소재,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관련주까지 돈이 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만 잠깐 움직이고 다른 섹터로 돈이 전혀 번지지 않으면 시장 전체 힘은 아직 좁을 수 있습니다. 지수는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돈의 이동 경로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시작된 돈이 메모리 회사로 가고 그 다음 장비와 소재, 후공정, 전력 인프라로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이 흐름이 살아야 시장이 더 넓어집니다.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런 흐름을 혼자서 계속 따라가기 어려운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먼저 열어두셔도 좋습니다. 오늘처럼 AI 메모리 가격, 삼성전자 가격 협상력, D램 낸드, SSD, 서버 메모리, 외국인 수급까지 연결되는 흐름은 뉴스 하나만 보고 따라가면 금방 복잡해집니다. 중요한 건 AI 데이터 센터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삼성전자와 한국반도체 어디로 들어오는지 보는 겁니다. 뒤쪽에서 삼성전자 이후 돈의 길목을 정리한 자료도 같이 안내드릴게요. 오늘 흐름 자체가 바로 돈의 이동 경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도 같이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오면요, 삼성전자는 지금 두 가지 시선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심입니다. HBM에서 늦었다는 의심, AI 고부가 메모리에서 SK하이닉스가 더 강하다는 의심, 삼성전자가 이 가격 상승을 얼마나 실적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는 의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대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 서버 D램과 SSD가 같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 낸드까지 회복되면 이익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주가는 이 의심과 기대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볼 때는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대가 숫자로 바뀌는지, 의심이 하나씩 줄어드는지 봐야 합니다. AI 메모리 가격 폭등은 삼성전자에게 다시 가격 협상력을 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그 카드가 진짜 실적으로 바뀌는지는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좋게 보려면 이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둘째, D램뿐 아니라 낸드와 SSD까지 같이 살아나야 합니다. 셋째, 고부가 데이터 센터용 제품 비중이 올라가야 합니다. 넷째, 수율과 공급 안정성이 좋아져야 합니다. 다섯째, 외국인 수급이 따라와야 합니다. 여섯째, 반도체 전체로 돈이 번져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맞아 들어가면 삼성전자는 단순한 반도체 회복주가 아니라 AI가 만든 메모리 인플레이션의 수혜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이 흔들리면 메모리 가격이 올랐다는 뉴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흥분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가격을 찍는 것보다 그 가격 위에서 누가 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AI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건 모두에게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PC, 자동차 회사에게는 원가 부담이고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 회사에게는 가격 협상력입니다. 지금 봐야 할 건 HBM 이름 하나가 아닙니다. D램, 낸드, SSD, 서버 메모리, 데이터 센터용 고부가 제품까지 메모리 전체에서 공급자 우위가 살아나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흐름에서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가격 상승이 지속돼야 하고 고부가 제품 비중이 늘어야 하고 수율이 잡혀야 하고 마진이 좋아져야 하고 외국인 수급이 따라와야 합니다. 이 흐름이 숫자로 확인되면 삼성전자를 보는 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뉴스를 볼 때는 삼성전자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한다고요. AI 메모리 가격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시작된 돈이 삼성전자 D램과 낸드, SSD로 들어오고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고 반도체 장비와 소재,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가 삼성전자 이후 돈의 길목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삼성전자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 둔 겁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다고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한미반도체나 HPSP 같은 장비주로 번지는지, 니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움직이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걸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뉴스가 나온 다음에 급하게 찾게 되고 그때는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무조건 이걸 사라는 자료가 아니라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유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시장이 진짜 강하면 삼성전자만 오르고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장비로 번지고 후공정으로 넘어가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로 이어지고 코스피 거래대금이 살아나면 증권주와 금융주까지 같이 반응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삼성전자만 잠깐 오르고 다른 섹터로 돈이 전혀 번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시장 전체가 강하게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섹터까지 번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타점 기준 4개예요. 솔직히 종목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타점이잖아요.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타점을 가격 하나로 박아놓은 게 아니라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해놨어요. 장중에 잠깐 위로 튀었다고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가로 버티는지 봐야 하고요. 강하게 오른 종목을 무조건 추격하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왔을 때 기준선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밀렸던 종목이 다시 회복할 때도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지 봐야 하고요. 이미 뉴스가 너무 퍼지고 장 대양봉이 나오고 거래량만 폭발하고 윗꼬리가 길게 남으면 좋은 종목이어도 당장 따라갈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봐야 합니다. 사실 손실은 종목을 몰라서 나는 경우보다 기준 없이 들어가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뉴스 보고 급하게 들어가고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고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넣고 손절 기준 없이 버티고 나중에는 내가 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매매 전에 한 번만 체크해도 감정 매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이유가 진짜 돈의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 뉴스 제목 보고 마음이 급해진 건지 한 번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으시면 처음부터 41개 종목을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게 먼저예요. 반도체 대형주인지, 장비 소부장인지, 후공정인지, 전력 인프라인지, 증권 금융인지, 자동차나 저평가 대형주 쪽인지 먼저 보는 겁니다. 그 다음 7개 섹터 중에서 지금 강한 섹터를 고르고 그 안에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 중 몇 개만 압축해서 보면 돼요. 그리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타점 기준 4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돌파가 진짜인지, 눌림에서
시장에서 버티는지, 회복이 거래대금과 같이 나오는지, 이미 과열된 자리는 아닌지 보는 거죠. 마지막에는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한 번 더 걸러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남들이 산다니까 나도 산다가 아니라 돈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조건도 맞고 내 기준에도 맞다. 이렇게 매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모르는 종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매하게 아는 종목을 기준 없이 따라 들어가는 게 더 위험합니다. AI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오른다는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좋아 보인다고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실제 삼성전자 실적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로 후보를 넓게 보고 섹터 7개로 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타점 기준 4개로 들어갈 자리를 걸러내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감정 매매를 줄이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가 아니라 돈의 길목을 보는 자료예요. 그리고 이 차이를 알아야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파란색 링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자료에 맞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먼저 배우고 싶다면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매매 기준을 잡고 싶다면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 쪽을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혼자 압축하기 어렵다면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와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섹터 흐름을 보고 싶다면 섹터 테마 분석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뭘 사야 하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지를 보는 겁니다. 그 흐름을 이북으로 하나씩 학습하실 수 있게 준비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에서 원하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AI 메모리 가격 상승이 삼성전자 D램, 낸드, SSD, 서버 메모리, 그리고 반도체 밸류체인 확산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아쉽습니다. 진짜 봐야 할 건 AI가 메모리 전체의 가격 협상력을 바꾸고 있느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원가 폭탄이지만 삼성전자에게는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삼성전자에서 멈추는지 아니면 한국 반도체 전체로 번지는지 계속 같이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